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총기 규제를 반대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참여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전국 450개 도시에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총기 규제를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또 성소수자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제를 습격할 계획을 세웠던 극우단체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급변한 대학 입시 현황을 분석하고 달라진 입시 전략을 나누었던 교육 웨비나가 지난 토요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웨비나에서는 실제 경험 사례를 통한 성공 입시 전략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 교육 웨비나는 유튜브에서 한국 TV를 검색해 다시 보기를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 상승세가 일단 멈췄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1센트 하락한 6달러 45.9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0.2센트 하락한 6달러 40.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했던 지난 주말 LA 지역에서 두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라이트우드 지역에서 산불이 990에이커를 전소시켜 확산되고 있고 듀알테에서도 35에이커를 전소시키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석유 왕국 사우디와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 실시됩니다. 다음 7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검증 절차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면서 주말 3연전 싹쓸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1위 다저스는 2위 샌디에고와 반게임 차, 3위 샌프란시스코에는 3게임 반차로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NBA 파이널에서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보스턴 셀틱스가 오늘 오후 6시에 5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경기는 공중파 채널 ABC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충격에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또 교육 세미나 함께 하신 분들은 시원하게 자택에 계셨는지 아니면 인터넷 편한 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변한 대학 입시 현황을 분석하고 달라진 입시 전략을 나누기 위해서 제1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한 제1회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내용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과 함께 마련한 제1회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는 변화된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올바른 입시 정보에 목말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전 등록한 이날 웨비나에는 총 567명이 접속해 평균 참여 시간 60분을 기록하면서 집중력 있는 웨비나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바뀐 대학 입시에 대응하는 전략, 실제 경험 사례를 통한 성공적인 과외활동 방안과 접근 방식이 제시됐으며 강사들이 준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과 경험이 공개돼 차별화되고 심도 있는 웨비나가 됐으며 다른 세미나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많은 내용들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사전 등록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 Q&A 시간에는 고등학교 4학년 동안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좋을지, 바람직한 지원대학 개수, 인턴십이 대입에 꼭 필요한지, 여름방학 파타임 잡이 도움이 될지, 의대와 IT 업계의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버드 박사 출신의 이정석 아이비드림 대표는 이날 웨비나에서 지원자들이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입학 사정관들에게 다가가도록 강조했습니다. GPA도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받았냐 하는 GPA가 중요하고요. 또 그 학교에 또 어떻게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나가 다른 학교의 학생들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버드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샤론송 아이비드림 수석 컨설턴트는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각 분야의 리더로 성장해 장차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학교를 빛낼 인물인지 또 대학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을 유념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넘버로 따지지 않고 이 학생이 누군지, 이 학생의 포텐셜이 뭔지, 이 학생의 인트리스트가 뭔지, 그리고 꿈과 야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학생을 사람으로서 알고 싶은 거죠. 현 USC 의대 교수로 의대 입학 사정관을 지낸 바 있는 홍영권 박사는 치열한 의대 입시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변화된 의대 입시로 보다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문호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대 들어간 친구들의 반 이상이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 대학 들어갈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리서치라든지 사회봉사 같은 것들을 쭉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의대 갈 때도 충분히 좋은 요소로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전 세계 300여 개 학교에서 참여했는데 11학년 학생들이 27%, 9학년이 20%, 10학년이 18%, 12학년이 8%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저학년 학생들로 구성돼 한인 학부모들의 조기 교육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라디오 서울이 추후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는 메일 아이디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한국TV를 검색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제는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일요일인 어제 12일자부터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 대상의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12일자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 음성 확인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미국 방문 시 현재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5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국 FDA는 배포한 자료에서 데이터는 파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생후 6개월에서 4살 어린이의 6개월에서 4살 사이의 어린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3회의 초기 접종 시리즈가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어린이용 백신의 긴급 사용 여부를 결정한 자문기구 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서 자체 평가 결과를 이렇게 공개한 것입니다. 자문기구 회의는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이 긴 상승세를 멈추고 반전 하락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0.1센트가 하락한 갤런당 6달러 45.9센트 기록했습니다.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지난 18일 연속 상승세가 그래도 멈춘 것입니다. 지난 18일 동안 LA 카운티는 36.9센트가 올랐고 오늘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0.2센트가 내린 갤런당 6달러 40.8센트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오렌지 카운티는 17일 연속 상승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비록 소폭이지만 하락했고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인 평균 가솔린 가격은 4센트가 뛰어올라 갤런당 5달러 1.4센트 기록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 높지만 공격용 소총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뉴욕 시민 수천 명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입니다.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격앙된 시민들은 총기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we don't choos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fight back, it's going to continue again. The cycle is going to continue and eventually people aren't going to be fazed by it anymore. 수도 워싱턴 집회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Not endless debate, but demands for change. Now, not tomorrow, not tomorrow, the next day, or the next week, or next year. 이번 집회는 미국 전역 4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수십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게끔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기 규제를 반대해왔던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가 참여하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수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 총기 난사 생존자와 유족은 연방 상원에서 여야가 총기 규제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 의회가 수십 년 만에 행동에 나섰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일부는 이번 합의만으로는 총기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면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ABC 방송에 따르면 11년 전 유권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 난사에서 살아남은 게브리얼 기버츠 전 아리조나주 하원 의원은 그동안 연방의회가 무력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여야의 총기 협상 타결로 오늘 중요한 진전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교 총격 생존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의 공동 설립자는 덜 망가진 사회라면 누군가 총을 사려고 할 때마다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공격용 소총은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구하거나 단 한 번의 총기 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이 규제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으며 이런 법은 30년 만에 처음 현실화된 것으로 의회 조치의 시작이어야지 이번으로 모두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어제 발표한 합의안은 18세에서 21세 신원조회 강화와 심리치료 예산 확대, 위험한 인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 제정을 위한 예산 지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총기 규제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라 공격용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은 반영되지 않아서 지난 8일 하원에서 통과된 규제안에서 후퇴한 내용입니다. 다운타운에서도 지난 주말 학생들이 주도한 총기 규제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에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즉각적인 총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시위대는 총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등 다양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AR-15 같은 돌격 소총을 사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얻는 것보다 더 쉽다며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합법적인 총기 구매가 가능한 하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여줄 것을 그리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오늘 새벽 0시 13분쯤 샌페드로 스트리트가 14가에서 총격 사건으로 남성 한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2살이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벌어지기 전 피해자와 용의자가 말다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말다툼 도중 용의자가 피해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25살의 히스패닉계 남성 용의자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보일하이츠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망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2명이 숨졌다고 LA 경찰국은 밝혔는데 이후 모두 3명이 사망했다고 어제 정정 발표한 것입니다. 또 다른 4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토요일 새벽 0시 27분쯤 3300 이스트 14가에 위치한 웨어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웨어하우스에서는 파티 행사가 열렸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6월 13일 월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은 깜짝 더위를 보였던 지난 주말과는 달리 다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떨어지고 예년견을 되찾으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는 6월의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날씨 패턴인 준굴름 현상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가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은 2, 3도가량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은 또 한 차례 불볕더위가 찾아오겠고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으로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9도, 61도, 해안 지역은 72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제주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발효됐습니다. 전국에는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0도, 낮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아카데미 로드로 내리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트래시캔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60번 웨스트 선상 크로스로드 파크웨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소토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핀들레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선상 빅토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역시 405 사우스 선상에서 벤츄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는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굉장히 더우셨죠? 폭염? 살인적인 더위다 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벨리 지역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LA로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역대급 최고기온 기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가주도 덥긴 더웠는데 애리조나주 피닉스 가보면요 114도입니다. 1918년 이후 104년 만에 최고기온이라고 합니다. 또 라스베가스는 109도,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고기온이었고 캘리포니아주 경계 데스밸리 122도를 찍었습니다. 덴버는 100도를 기록했고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동시에 연중 가장 이른 시기에 화씨 100도까지 오른 것으로 덴버는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위험 수준의 더위가 남서부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부근 지역에 광범위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센트럴밸리를 거쳐서 남동부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대상 지역의 인구수 약 1억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고온건조한 기후를 보였던 지난 주말 동안 LA 북동부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토요일 밤 샌버나디노 카운티인 라이오도 지역 엔젤레스 국립공원에서 쉬파이어로 명명된 산불이 발생해 어제 밤을 기준으로 99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5%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로 데저트 프론트 로드와 와일드홀스 캐년 로드 그리고 라이드우드 커뮤니티에는 강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또한 쉽크릭 지역과 138번 고속도로 사이 2번 프리웨이도 폐쇄됐습니다. 소방 인력 200명이 지상과 상공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듀라테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어제 오후 4시 13분쯤 프루글리지와 멜캐년 로드 교차로 인근에서 처음 보고된 산불로 인해 35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산불 확산을 멈추는 데는 성공했고 어젯밤 현재 진화율 17%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이 올해 힘겨운 산불 시즌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 등 지역 및 주 연방 소방기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산불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간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기후변화 등의 악조건 속에서 거대한 산불 시즌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방국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만 2,0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약 11,000에이커를 전소시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초목의 수분 보유 수준이 시기에 맞지 않게 극도로 낮다며 4개월이나 산불 시즌이 앞당겨져 말라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지난 2016년의 같은 날과 비교해 40%가 더 건조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더스틴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장은 매년 몇 년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산불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각 지역 소방국장들은 기온이 급증하는 여름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집 주위에 산불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요소나 산불 연료가 될 만한 것은 제거해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발생한 산불 복구 비용을 연방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인 산림청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뉴멕시코주 회복을 도울 책임이 있다며 연방 정부가 산불로 인한 손실 복구 비용 100%를 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예산으로 산불 복구 비용 전액을 대겠다고 한 것은 산불이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산림청이 산불 발생 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일부 지역의 숲을 없애려 일부러 불을 냈는데 바로 이 불이 강풍과 가뭄의 영향을 받아 대형 산불로 번져서 산타페 북동부 산악지대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산불 조사관들은 산림청이 낸 불이 통제를 벗어나면서 4월 6일 허미츠 픽 산불이 시작됐고 같은 달 19일 내는 산림청이 태운 나뭇가지와 통나무 더미 잔불이 커져서 캘프 캐년 산불로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3주간 약세를 보였던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9일 지난주죠.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드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5.09%에서 5.23%로 올랐습니다. 5%의 벽을 깬 이자율은 지난달 12일 5.3%까지 올랐지만 주간 기준 5.09%로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상승 반전한 것입니다. 프레드맥의 샘 카터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경제활동 증가와 최신 물가 통계 영향으로 금리가 꿈틀거렸다며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서 기준금리 인상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서 최대 $80,00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LA 한인회도 14일인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한인을 위한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의 저소득 그리고 중간소득 주택 소유주의 연체 모기지 상환금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으로 2,000명 주택 소유주에게 $6,400만 지원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32,000에 달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몰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연체금을 만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인을 비롯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 소유주의 몰기지 서비스 업체에 최대 $80,000까지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무엇보다 이 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파격적인 무상 지원 금액입니다. 자격 조건은 반드시 연체가 됐어야 됩니다.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이 곧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재산세 체납자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회계 및 세금 징수국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정부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재산세 체납 주택 소유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즉 주택 소유자 중 모기지 페이먼트는 밀리지 않았지만 재산세를 체납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 $20,00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세 지원 신청 시 별도 수수료가 없고 수령한 지원금은 다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고액 세금 체납자 500명 명단에 7명의 한인이 포함됐습니다. 가주세무국 FTB가 지난 10일에 새롭게 갱신한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납세자 7명이 총 $525만 1,000의 세금을 연체했습니다. 가주세무당국은 2014년 7월부터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를 이전에 비해 2배 늘린 5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한인 체납자 가운데 개인 납세자로 미납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은 네바다주 주소지를 갖고 있는 조모 씨로 $173만 3,000가 넘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자저슬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월드컵 국가대표팀은 아니지만 또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일전을 했어요. 네. 예, 맞아요. 아유, 23세 이하 선수들로서 이제 그 올림픽을 대비한 그런 어떤 뭐 준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다는 얘기가 좀 부끄러운데 일본한테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표정이. 응? 이게 리그전도 아니고 또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지면 이제 보따리 쌌어요. 아유, 딴 나라도 아니고. 근데 딴 나라도 아니고 일본. 이게 일본한테는 이게 좀 어떤 무슨 국가 간의 감정을 조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뭐 해가지고 지면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잖아요. 가위바위보. 네. 응? 근데 아무튼 축구에서 3대 0. 이게 99년도 이후에 3대 0으로 진 건 처음이라네요. 아우, 20년도 넘었네요. 네.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쭉 내용을 보니까 평균 나이가 2살이 어리대요. 일본 팀이. 그래서 일본 팀이 또 그리고 혼혈 선수들을 여러 명 기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뒷말이 무성하긴 합니다만은, 황선홍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도 뭐 완패후 뭐 도망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황선홍 감독의 전술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항상 경기 내용은 지금 사실 대표팀 특히 일본하고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체력적이나 모든 것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는 정신력에서 항상 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2살 어린 팀이다, 조직이 덜 돼 있다, 이런 그 설왕설래를 갖다 미리미리 좀 언론에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한테 뭐 그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진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세할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요, 선수들은 몸 동작이 아무래도 정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대 0 지고 나니까 3골 먹고 나서요, 뭐 펠트 에리아 안에서도 수비를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0대 3이라는 스코어가 당연한 결과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저는 정신 상태와 경기력이라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시안 게임까지 아마 황선홍 감독이 감독 계약이 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최대한 열심히 뛰겠다고 그랬는데 뭘 뛰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네. 3대 0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졌으니까 할 말 없고, 예를 들어서요, 이게 뭐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사실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근데 그 럭비라는 운동이 두 나라가 되게 좋은데, 특히 뉴질랜드가 인구 면에서 그 호주에 비교가 안 되게 적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스포츠가 럭비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분들한테 왜 그 럭비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호주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유턴 나라 간에는 분쟁이 많고 스포츠에서도 서로 국회하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일본에 3대 0으로 패했다는 별로 안 좋은 소식으로 이제 아침 뉴스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우승자는 한인이 아니에요. LPGA 투어. 예. 뭐 이번에는 아주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리고 그냥 뭘 보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구나 모든 게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숍라이트 클래식 뉴저지주 시뷰 컨트리 클럽에서 이제 막을 내렸는데 우승 소식은 없고요. 그냥 다 10위권 이하라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그만큼 배가 불러졌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뭐 탑10에만 들면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승 이후에요. 우리 유지정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위 이하 들어가면 이거 기사를 보지도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죠? 아무튼 그만큼 능력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최혜진 선수 루키죠. 금년도 루키인데 공동 17위에 머물렀지만은요,
신인왕 포인트에서 647점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쟁자였던 태국의 아타야 티티꾼 이름이 재밌네. 티티꾼 선수한테 12점 차 647점, 635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몇 점 차이로 12점 차이네요. 일단 그 신인왕 경쟁에서 1위를 탈환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US 오픈, LPGA 그 신인왕 그 계보를 보니까 15년 전에 세영이, 죄송합니다. 최세영이 아니고 김세영입니다. 저분만 달라요. 그래서 김세영 얘기가 나오면 친구들한테 카톡이 와요. 야, 너 이름 같은 사람하고 우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16년에 전인지, 17년에 박성현, 18년에 고진영, 19년에는 이정은이 아주 줄줄이 5년 동안 한국 선수들의 신인왕은 뭐 맡아놓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2년 동안 뭐 파행으로 코로나 때문에 신인왕 계보를 결국은 끌어나가지 못하다가 최혜진 선수가 일단 1위를 하면서 아직도 시즌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승에는 린즈 위버라이트를 따돌리고요. 1년 2개월 만에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선수들은 보니까 성적 12위가 최고네요. 죄송합니다. 12언더파 200m를 우승자가 나왔고 3라운드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선수는 신지은 8언더파, 박인비하고 박세현이 6언더파로 15위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대회였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큰 그렇게 재밌는 소식이 없어요. 승리 소식이. 네. 거기다 또 다저스도 요새 불안합니다. 글쎄요. 다저스가 지금 0.5게임 차로 샌디에고한테 바짝 쫓기고 있어요. 37승 22패, 샌디에고 37승 23패, 샌프란시스코 더군다나 32승 26패. 이렇게 되면은 아주 와일드 웨스트라는 소부 영화가 아니고 야구에서도 와일드 웨스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강팀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어저께요. 어제 끝난 경기에서 2대0으로 또 지면서 샌프란시스코한테 원정 3연전은 수입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제 투수는 훌리오 유리아스. 근데 저 개인적으로요. 훌리오 유리아스 선수가 잘 던지는 것 같으면서 좀 불안불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요.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호투했다고라고 물론 이제 6이닝 동안에 2점밖에 안 내줬으니까 퀄리티 스타트를 했잖아요. 근데 다저스 타선이 대포들이 완전히 그냥 전부 헛방만 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면서 3경기 모두 내주고 돌아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 팀의 격차가 점점 줄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샌디에고는 반 게임 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4게임 반 차이기 때문에 세 팀의 여름철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순위 경쟁이 정말로 이제 점점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같은 야구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용히 아무튼 최지만 선수 한국 언론에 크게 집중 조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미네소타에서 결승단을 포함해서 4타수 2안타 1타점 6대0 승리에 아주 4번 타자로서 제대로 한몫을 했다는 기분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자 골프 선수도 뭐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로리 맥킬로이가 일단 우승을 했죠. 캐나디안 오픈에서요. 네. 그래서 캐나디안 3년 만에 다시 열린 경기인데 로리 맥킬로이가 19언더파 261타로 우승하면서요. 시즌 2승을 했고요. 통산 21승을 올리면서 많이 세계 랭킹 3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아무튼 한국 선수들도 역시 상위 입상 수준은 없고 로리 맥킬로이가 우승하고 나서 한마디 했더만요. 리브 사우디 돈으로다가 골프잔치 또 열리고 있는데 브렉너만을 겨냥해갖고 그러면 못 써요 하고 한국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 투어에 나간 선수들을 약간은 비아냥했다는 그런 것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투리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번이 아니라 다음 회의 금리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결정할 것으로 이번에는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는 7월에는 평소 인상폭의 3배에 해당하는 0.75%포인트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회의보다는 다음 회의 7월 연준 회의에서 이 같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은 어제 CNN 방송에 파리드 자카리아 GPS의 화상 연결로 출연해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는 연준이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만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경기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가 뛰어서 1981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 시장 전반에 이 같은 심리를 확산시킨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강세로 미국 기업들의 상반기 손실이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80억 달러에 5배 이른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